브렛 다우니 작가님과 얀 보만 작가님 두 분의 공동 기획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고 무려 규모가 엄청난데요. 2800만 곱하기 256 블록 규모의 가상 공간을 마인크래프트 내에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나무를 잘라서 이제 건축물을 올리듯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작품들을 구성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안에 총 9점의 작품이 들어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살바토레 신케그라나 써리로 알려져 있는 그 유튜버이시죠. 그분의 협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참여 작가는 양자주 작가님, 한국 작가님이시고요. 지금 베를린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비웃으로 알려진 포르투갈의 알렉산드로 파레토, 덴마크와 프랑스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얀 보만,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에스터 스토퍼 작가님, 그리고 스페인의 옥타비 세라, 스웨덴의 미카엘 요한슨, 그리고 에드 퓨얼로 알려져 있는 디오고 마차도, 미국의 존 페크너, 또 미국의 브렛 다우니 작가님 이렇게 9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원래는 도심 속의 공공장소에서 주로 작품을 보여주셨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마인크래프트 안으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협력기관도 꽤 다양한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토탈미술관에서 협력을 해주고 계시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구겐하임 컬렉션, 그리고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 파리의 104파리, 상하이의 데니즈 갤러리, 그리고 모스크바의 비아트 뮤지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각국의 언어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이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작품 설명과 작가 소개를 드리는 형태가 될 텐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얀 보만 작가님, 니트로 글로브가 얀 보만 작가님이고요. 그 다음에 양자수 작가님, 몽몽고트님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이동을 하면 좋을지 제가 니트로 글로브 얀 보만 작가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브래드 다우니 작가님의 작품에 제일 먼저 왔는데요. 네, 이 작품은 브래드 다우니 작가님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멜라니아 트럼프의 조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 제작한 조각상이 어떤 불특정 인물에 의해서 방화가 됐었습니다. 2019년에 제작했던 작품인데요. 그게 방화가 되었었고 그로부터 이제 1년 뒤에 2020년 7월 4일에 2019년에 처음에 제작이 됐었고 2020년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방화로 소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 다우니 작가님이 멜라니아 조각상을 다시 청동으로 재제작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다시 이렇게 목재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제작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여전히 방화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 지금 이 작품 자체는 굉장히 어, 정치적이고도 논쟁적인 작품이 될 텐데요. 멜라니아의 기념비에 대한 또 다른 기념비이고, 소실된 것을 다시 가상 공간에 부활시킨 재구성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여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그 이민 정책에 관한 브래드 다운 작가의 어떤 논평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가까이 가면 작가가 작가가 이 작품 앞에 남겨놓은 그 문구들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해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해보게 된 건데요. 그 전에는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나 루머들, 그 안에서 발생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접해왔었는데 직접 이렇게 해보게 된 것은 처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말 방대한 규모의 음, 면적의 이렇게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작품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눈과도 같은 조각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빌스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포르투갈의 작가 알렉산드로 파르토의 작품입니다. 알렉산드로 파르토는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의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빌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시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도시와 실내 또 실외 어떤 그 장소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현대 도시 사회와 관련된 문제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개인의 열망과 감정 이런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 안에 이 건축하는 유닛의 단위가 굉장히 작은데 이 유닛들로 인간의 눈을 형상화한 입방체를 크게 제작을 했고요. 이러한 제작 과정 역시 이제 작가의 원래의 작품과 밀접한 밀접하게 다시 연관돼서 마인크래프트 안에 구성을 할 때 이제 얀 보만 작가님과 써리의 공동 협력으로 이 안에 세계를 이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스의 이 작품은 인간의 눈을 형상화하고 있고 이 떠 있는 눈이 허공에서 이제 계속 무한 입방체로 이곳저곳을 응시하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옥타비 세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이자 사진 작가이고요. 옥타비 세라의 이 작품은 언뜻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시각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시각 테스트 그 판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이 작가님은 현대 사회의 어떤 문화를 이제 블랙 유머로 작품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현대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어떤 개념적인 설치 작품들을 주로 하곤 하시는데요. 또 그 착시 효과를 사용한 작품들로 이제 공공장소에서 설치되었던 폐기물들을 다시 그 장소에서 작업화하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마인크래프트 전시 안에서는 약 50 디옵터를 가진 어떤 큰 구조물을 제작했는데요. 이 제작한 구조물 자체는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그 블록의 세부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그 상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원래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시각 테스트를 할 때는 가까이 가야 사물이 잘 보이는데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 내에서는 멀리 있어야만 시각 정보를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되는, 더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서의 어떤 시력이랄까요? 시력은 거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블록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해상도의 적절한 거리는 여기선 이 세계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아마 오히려 더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실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작품은 스웨덴 작가 미카엘 요한슨의 작품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네, 미카엘 요한슨 작가님은 스웨덴 출신의 설치 작가이고요. 일상생활용품들을 이렇게 스택해서 하나의 이제 조각 형태, 큐브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중고샵이나 벼룩시장에서 찾은 어떤 일상의 오브제들을 하나의 큐브 형태로 쌓아 올리는 형태로 이제 작품을 주로 하시고요. 또 그 쌓아 올릴 때 어떤 색상들, 그 사물의 색상들이 또 굉장히 주요한 고려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원래 하셨던 작품을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들이 마인크래프트 내에 다시 만들어졌죠. 굉장히 이제 현실의 컨테이너와 유사해 보이고요. 지금 이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안에 새롭게 또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 작품을 본다면 하나의 오브제로만 보겠지만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이 컨테이너 사이에 위로 올라가서 그 컨테이너가 구성해 놓은 공간 안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이 컨테이너 구조물 안팎을 오갈 수 있는 형태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에스더 스토커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아, 에스더 스토커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님이시고요. 어떤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를 로 착시의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 기하학적인 형태를 쌓아 올려서 공간을 어떤 새로운 형태로 변환시키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번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원래 이제 그녀의 작품과 흡사한 어떤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터 스토커의 작품은 Geometry of Existence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존재의 기하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녀의 원래 작품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형태가 들어있고 이 작품 자체는 어떤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기는 완벽하다고 여기는 어떤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입방체들에 둘러싸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만약에 현실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의 공간을 새로 건축을 해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제작을 했어야 했지만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도 제작 과정은 흡사하지만 어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현실의 질감과는 무척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에드퓨얼 작가님 작품 앞으로 갈 텐데요. 하늘에 떠 있는 저 작품입니다. 에드퓨얼은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님이고 원래는 시각예술에서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셨는데 2007년부터 에드퓨얼이라는 이름으로 작업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저 이미지는 포르투갈의 어떤 전통적인 텍스타일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원래도
이제 공공공간에서 이런 텍스타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 매체들로 실험하고 계시는데 이번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는 이 작은 입방체들로 거대한 이 텍스타일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무중력 공간에 이 작품을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띄울 수 없었을 텐데 지금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이렇게 이 입방체들의 정육면체를 거대한 크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이제 존 페크너 작가님의 작품 앞으로 갈 텐데요. 네. 저쪽에 이제 노란색 패널에 보이는 텍스트 작업이 존 페크너 작가님의 작품인데 1950년생의 미국 작가님이시고 70년대부터 비교적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래피티라던가 스프레이 스텐실이라던가 그런 스트릿 아트 기반으로 활동을 해오신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익명으로 거리에서 작업을 주로 해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환경이라던가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을 개념적인 단어나 시적인 문구나 상징적인 이미지로 함축해서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작품을 이 마인크래프트 내의 곳곳에 어떤 건물의 벽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그런 노란색 대형 패널로도 그 작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예전에 저렇게 보이는 슬로우 다운 children growing 같은 벽에 스텐실 페인팅을 하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도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내의 공간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이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은 마치 현실에서 우리가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우연찮게 이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과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프로젝트의 공동 기획자 중에 한 분인 얀 보만의 작품 앞으로 갈 텐데요. 독일의 설치 미술가이고 어떤 낡은 건물에 생긴 구멍이나 홈을 레고 조각으로 채워넣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상흔이 남은 건물 혹은 부서진 건물을 레고 조각으로 채우는 디스패치 워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패치 워크는 그간 꽤 오랜 기간 진행을 해오셨고 특히 이제 전쟁이 휩쓸고 간 상흔을 어떤 새로운 문명으로 채워 넣는다라는 발상으로 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 이곳저곳에서 이 얀 보만의 레고 조각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2013년 4월에 얀이 디스패치 웍을 선보였고요. 그 인천의 우광로 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때 2003년 재개발 사업 이후에 거주민들이 다 떠나고 황량해진 골목을 이런 색색깔의 브릭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도 이 건축물, 마인크래프트 내의 건축물이라고 봐야겠죠? 건축물의 이 부분을 레고 조각으로 채워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웍을 현실에서도 하고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흡사하지만 이 장소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이 작품의 어떤 위치랄까요? 이 작품의 위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양자주 작가님의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양자주 작가님의 작품은 거의 집 하나를 다 지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양자주 작가님은 이제 베를린 베이스로 지금 계시고 한국 작가님이십니다. 2015년에 부산의 목골이라는 재개발 지역에서 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을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아예 새롭게 부활시켰습니다. 목골이 오래된 동네이고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느 때처럼 이렇게 다 쫓겨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양자주 작가님이 아직 머물고 있는 지역 주민이 머물고 있는 한 집이 2채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집인 이 딸기집, 이 집을 양자주 작가님이 지금 딸기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런 재개발 동네 같은 곳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집주인의 지장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양자주 작가님은 그 지장에 착안해서 이 건물 전체를 지장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진 자료가 마인크래프트 내의 이 딸기집 안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인주의 양자주 작가님의 엄지손가락을 찍어서 건물 전체에 지장을 남기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집주인님과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저렇게 지장을 찍는 동안 그 주변의 건물들은 하나둘 다 비어가고 파괴가 되어 갔고요. 결과적으로 저 딸기집도 역시 재개발로 다 무너져서 훼손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새로운 동네가 들어섰을 것 같은데요. 이 딸기집이 지금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다시 완전하게 의미가 새롭게 읽혀야 될 것 같은데 완전하게 다시 재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있던 딸기집의 이 외관과 마인크래프트 내에서의 딸기집의 외관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점이 꽤 놀랍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완전히 소실된 작품이 브래드 다우니의 멜라니아 조각상처럼요. 완전히 소실된 작품이 다시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새로운 맥락으로 읽힐 수 있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내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Between Particles and Waves를 투어해보았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작품은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그 관람, 감상, 그리고 이곳의 장점은 조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일 텐데요. 그 조망의 어떤 상태를 직접 다른 분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